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네. 이임순 증인께 먼저 질문합니다.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드님을 그 분만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여사 잘 아십니까? 네, 환자의 보호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유라 씨 그 아들 때문에 그 분만 때문에 제주도 간 일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울며 불면서 전화가 와서 막 전화가 비버려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하도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정유라를 치료했던 그래서 또 분만하는 과정에서 그 치료가 문제가 될까봐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러면 내려갔었습니다. 최순실 씨네 가족하고 안 지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 당시 아이가 저한테 진료를 받으면서 한 10년. 10년. 그다음에 정도 우병우 씨네 가족하고는 얼마나 오래 아셨습니까? 그 집 아이를 받았으니까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김영재 원장하고는 잘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창석 원장께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김영재 원장을 이임순 증인으로부터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예, 제가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제가 네. 곰곰이 생각해봐도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임순 교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김영재 원장을 알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김영재 원장은 최순실 씨하고 안 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2014년 그 환자로서 만났고요. 네. 그 2014년 4월인가 그때 자, 처음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지금 아까도 뭐 지적됐지만 이임순 원장과 김영재 그 증인 사이의 관계 이게 지금 누군가 세 분 중에 거짓말을 하는 건데 김영재 원장은 이임순 증인을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의심을 하냐면 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전에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라는 이 지침을 내리는 그 제가 전화 녹음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들어보시겠는데 처음 들려드릴 내용은 뭐냐면 한국의 지인한테 고영태 씨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해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리고 예. 그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네. 가방 관계비를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네.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네. 그 가방을 발레밀론가 몰라 그걸 통해서 왔고 네네. 그냥 치료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많은 도움을 네네. 사실 보험기획도 뭐고 이렇게 저기 보험기획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네.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네.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틀어주세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예.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네.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네.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네.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실제로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돈을 요구했다. 뭐 이런 기사가 저 후에 나옵니다. 저게 10월 말경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귀국하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그 최순실 씨와 잘 오랫동안 알았던 이임순 증인께서 혹시 이런 어떤 지침 받으신 적 있습니까? 모른다 그래라. 없습니다. 네? 김영재 증인은 이런 지침 받으신 적 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의심되는 대목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거고요. 자, 김장수 증인께서는요, 중국 베이징에서 특파원들하고 그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하고 유선 전화를 4번 통화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오후에 2시 50분인가 통화한 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전 통화는 생각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에 네. 그 특파원들하고 간담회하는 장소 자체가
한중 관계를 아니, 설명하는 그러니까 자리였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그런데 답. 네. 제가 참고 자료니 뭐냐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서 물으니까 그냥 답변하고. 아니요. 근데 어떻게 2시 50분 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오전 거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답변 일문일답을 보면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이상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저 기억하는데요. 일문일답의 기사에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체크해 보시고요. 그거 예, 오후에 예.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요. 예. 자, 직접 통화를 하신 경 그럼 몇 번입니까? 그날. 6 내지 7회를 했다고 제가 특파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보면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내용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 내지 7회면 그 횟수도 안 맞거든요. 횟수도 안 맞고. 제가 한 거는 네. 제가 전화 근거하고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전화한 거하고 그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쳐서. 예, 예. 네. 그럼 이날 통영함에 출동하라 하고 해군 참모총장이 지시를 내렸죠. 해군에서 구조함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아마 근데 지시를 내린 했는데 걸로 그럼 이거를 누가 지시를 거뒀습니까? 가지 말라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해군에서 자체 자, 판단했을 겁니다. 김석균 증인 이거 압니까? 이 내용을? 그 내용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정말 모르십니까? 예, 그때 저는 뭐, 예.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추측컨대요, 박 의원님. 네, 추측컨, 조금, 예. 네, 추측건데, 예. 추측컨대 아마 통영함이 최초에 그 전력화되기 전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걸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다음에요. 그 김영재 증인하고 제가 그 누구죠? 정기양 증인께 사진을 드렸죠. 거기 보면 2014년 4월 16일, 17일, 4월 25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오 렛 라인이라는 게 이게 입가주름의 전문 용어라면서요. 네. 근데 거기에 주사를 놓은 자극 근데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봤을 때는 메리오네트 라인을 만약에 시술한다 그러면 주름살이 없어져야 되는데 주름살이 선명하게 있는 거 봐서는 뭐 시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이거는 김영재 증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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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재 증인과 정기양 증인은 박영선 위원과 세밀한 자료 분석 같이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교일 위원 질문해 주십니다. 영주 문경 예천의 최교일 의원입니다. 김영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네. 묻겠습니다. 세월호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그랬죠. 네네. 오늘 그 모 언론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그 시술을 받은 그 사진을 보고 네. 그 필러 시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까는 그냥 그냥 추측성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제 같은 경우는 거의 멍이 안 드는데 혹시 그럴 수도 멍들 수도 있고 근데 추측으로 말한 거지 이렇게 확 제가 했다 이렇게 왜냐면 바늘 자국이 안 보이긴 안 보여 다시 보니까 거기에 주사 자국이 안 보여서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지금 부닥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세월호 당일날 무슨 시술을 했다면 네. 그 시술을 한 사람은 김영재 증인일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네. 결코 시술한 적이 없습니까? 네, 절대 없습니다.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없고요. 네네. 김상만 증인도 그날 청와대에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정기양 증인께 묻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지방에 내려와 있었는데 그때 나 말고 다른 의사가 들어가서 시술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는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런 말 한 사실은 없고. 네. 대통령에게 그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영스리프트 이 시술을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영재 증인께 묻겠습니다. 네. 그 영스리프트라는 것을 우리 김영재 증인이 개발한 겁니까? 네, 그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실이죠. 네, 맞습니다. 다른 실과 차이점은 뭔가요?
실들이 많은데요. 저희 실은 이제 우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이제 특허도 7국에서 받았고요. 지금 40개국에 특허 출원 중이고, 그다음 허접한 시라고 말씀하셨는데 FDA, CE, KFDA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2012년부터 13년까지 100억의 수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500만 번 수출을 알겠습니다. 우리 받았습니다. 정기영 증인은 어떻게 알게 됐죠? 저희 그 주치인 내과 선생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정기영 증인이 영스 리프트를 대통령에게 시술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뭐 저는 문자로서 좀 뵙자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한테는 뭐 전화로 하거나 그런 뭐 얘기는 없었다. 네, 네. 그럼 하여튼 정기영 증인 그때 누군가 시술을 한 것 같다라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네. 그런 얘기 왜 나왔습니까? 들은 사람들이 많다는데. 글쎄요, 저는 제 기억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기영 증인께 또 묻겠습니까? 네. 그 J 플러스라는 화장품을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J 플러스가 면세점에 입점한 사실도 알죠? 그거는 전혀 모릅니다.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대통령에게 J 플러스 화장품을 사용하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화장품을 사용한 거는 맞죠? 제가 대통령께 한 번을 전달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걸 김영재 원장께서 저한테 선물로 좀 주셔가지고 제가 주치의로 있을 때 뭐 보습제 같은 거 이런 거 좀 갖다 드리면서 그것도 한 번 전달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J 그렇지만 플러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드리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화장품을 사용하라고 전달한 적이 있고 그것이 그 청와대에서 지난 설 때 그 선물 세트로 선정이 되어서 선물로 돌린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예, 950세트가 납품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김상만 증인께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의하면 최순실 씨 자매가 총 665회 차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한 402회가 주사치 처방인데 우리 김상만 증인이 진료한 것은 몇 회 정도 됩니까? 거의 제가 봤습니다. 2014년까지는. 그 2008년부터 14년 있는 동안은 거의 그럼 그 정도 수백에 대해서 진료를 했겠네요. 아마 제 사인 있는 건 제가 다 진료한 거겠죠. 그때 처방한 것이 주로 어떤 처방이죠? 그분은 뭐 환자 비밀 유지상 병명은 밝힐 수가 없지만 조금 안 좋은 부분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 상황이 어떤 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주사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 의학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처방을 하였습니다. 최순실이 주사 중독자다 그렇게 말씀한 사실이 있죠. 그거는 제가 그냥 기자하고 얘기하는 중간을 어떻게 녹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중독이란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이란 말을 한 사실은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안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어떤 향정신성 약물 외에는 중독이란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경솔했던 거, 제가 했다면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주사를 많이 맞았다. 네, 그 속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었다. 거의 향정신성 약물은 주사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감사 자료에 의하면 약물을 보통 그 처방하는 것보다 2, 3배로 이게 많이 처방된 것인데 그런 사실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간혹가다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주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 차움에서는 이제 환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이게 올 때마다 진찰료를 계속 내야 되니까 한 번 처방하고 주사만 맞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워낙 성격이 급해서 자기는 여기 이 낮 시간에 그러니까 병원 진료 시간에 주사를 맞을 수 없으니까 주사는 꼭 맞아야 되면 자기가 근처 의원이나 아니면 그 가정간호사한테 주사를 맞겠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포장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우리 김영재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 2006년에 네. 대통령께서 테러를 당한 사실 있죠? 테러, 예. 예, 그래서 이 상처가 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치료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세브란스에서 한 걸 알고 있고요. 그 후에 한번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봐달라고 해서 봐준 적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안면마비가 네, 네. 온다. 그래서 그 처음 네. 본 것이 언제쯤이죠? 2014년
4월인가? 아니, 4월이 아니구나. 2월인가 그렇습니다. 2014. 예. 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네. 이임순 증인께 먼저 질문합니다.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드님을 그 분만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여사 잘 아십니까? 네, 환자의 보호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유라 씨 그 아들 때문에 그 분만 때문에 제주도 간 일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울며 불면서 전화가 와서 전화가 비버려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가방을 발레밀론가 몰라 그걸 통해서 왔고 그냥 치료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많은 도움을 사실 보험기획도 뭐고 이렇게 저기 보험기획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틀어주세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뭡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의심을 하냐면 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전에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라는 이 지침을 내리는 그 제가 전화 녹음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일단 들어보시겠는데 처음 들려드릴 내용은 뭐냐면 한국의 지인한테 고영태 씨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해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가방 관계비를 납품했다고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하도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정유라를 치료했던 그래서 또 분만하는 과정에서 그 치료가 문제가 될까봐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러면 내려갔었습니다. 최순실 씨네 가족하고 안 지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 당시 아이가 저한테 진료를 받으면서 한 10년. 10년. 그다음에 정도 우병우 씨네 가족하고는 얼마나 오래 아셨습니까? 그 집 아이를 받았으니까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김영재 원장하고는 잘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창석 원장께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김영재 원장을 이임순 증인으로부터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예, 제가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제가 네. 곰곰이 생각해봐도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임순 교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김영재 원장을 알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김영재 원장은 최순실 씨하고 안 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2014년 그 환자로서 만났고요. 네. 그 2014년 4월인가 그때 처음 자,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지금 아까도 뭐 지적됐지만 이임순 원장과 김영재 그 증인 사이의 관계 이게 지금 누군가 세 분 중에 거짓말을 하는 건데 김영재 원장은 이임순 증인을